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꿀 한 숟갈 먹고 올라 그랬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로 있으려고. 나 진짜. 그래 죽여라 했는데 죽네 진짜로. 네. 참 그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웠었는데 네. 월요일 날 살벌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자리를 비워서 빠진 거다. 근데 제가 없어서 빠진 거다? 근데 와봐야 소용없네. 빠졌네요. 결국 제가 휴가를 가야 돼 지금. 되게 맞네. 빨리 주말이 빨리 와야 돼. 나 진짜. 다시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또 FOMC 발표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반영할까요? 일단 그 75bp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해서 빠진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페드와치는 이제 이미 95% 이상 네. 75bp 확률을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75bp로 확정되면 근데 그 이후도 계속 뭐가 많이 남아서 참 지수가 급반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연준은 그동안에 계속 자기 갈 길 갔는데 시장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더 떨어지면 이제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어제 오늘 그렇게 크게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없는 건 아니었으나. 어제 오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전일에 대비해서 어제 오후 기준으로는 그 담보 부족이 계좌가 한 8배 가량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네, 있습니다. 저희 지정 기준으로 그 정도니까 아마 전체적으로도 많이 늘었을 텐데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메꿉니다. 입금을 해서 네. 메꾸는 와중에 있지만 좀 더 지속이 되면 반대 매매가 좀 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뭐 증권사도 그렇고 스탁론도 그렇고 저 CFD도 그런데 그 시간대별로 조금 갑자기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있어서 이제 좀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에 시가 반대 매매 나옵니다. 이거 이제 증권사. 증권사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10시에 CFD 반대 매매 나옵니다. CFD를 하고 있는 회사가 교보, CS, 모건서울, 키움, 삼성, HSBC, SG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CFD 반대 매매. 그다음에 14시 스탁론 반대 매매. 그다음에 15시 차 거래일 9시 시가 반대 매매 회피용 매매. 그거는 굳이 뭐 15시가 아니더라도 네. 장 끝나기 전에 이제 많이 회피성 매도를 네. 좀 하겠죠. 보통은 이걸 또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14시에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온 다음에 주가 반등을 하면 15시에 그 내일자를 준비하는 반대 매물이 좀 덜 나온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9시, 10시, 14시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한 30분씩 일찍 거래 그러는 것 같아요. 아침에 툭 빠져요. 오늘도 그랬는데 툭 빠져요. 그럼 반등을 연락해 해요. 근데 10시부터 갑자기 우르르 빠집니다. CFT 반대매매 나오고 그럼 1시 반에 나와요. 1시 반과 2시 반에 나오더라고. 분봉으로 보면 갑자기 쫙 주가 빠지면서 물량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빨리 최대한 많이 털리는 게 좋습니다. 지수 덜 빠지고 많이 털리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실제로 21조에서 크게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늘진 않는데,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도 있지만 다른 쪽 신용이 있잖아요. 무슨 스탁 어쩌고 네, 저쩌고. 스탁론 네. 많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권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이 반대매물로 나가야 진짜 반대매매다. 그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별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꾸겠죠 지금. 지금은 좀 결국 메꾸는 게 메꿀 좀 거예요. 네. 네, 오늘 코스피 1.8% 하락, 코스닥 2.9% 하락. 예,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018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에서 3,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700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은 여전히 4,500억 순매도.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1290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멈춰 있고요. 오늘은 사실 우리나라만 좀 빠졌어요. 그렇죠. 지수 선물도 예를 들어 미국이 하루 종일 빠져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5%에서 계속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시장만 주르륵 빠졌고 이제 일본은 1% 정도 빠졌고요. 홍콩 상해는 지금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국은 좋습니다. 먼저 얻어맞았죠? 네, 왜 이렇게 빠졌냐?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가 시작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 한국은행이 7월 달에 50bp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좀 국채 금리도 좀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영향이 제일 컸다고 봐요. 지금 10년물이 10bp, 5년물이 12bp, 3년물은 한 13bp 올랐으니까 또 채권은 진짜 그래 내가 채권 이상하다 그랬어. 계속 지금 3.8%까지 올라왔어요. 10년물이.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시죠. 그것 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격차가 역전이 됐다가 지금은 조금 돌이켜졌는데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좀 뒤집힐 정도로 금리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3년물하고 10년물 차이를 보면 13bp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 업종은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2.5, 삼성화재가 1.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보험업종은 최근에 이 리스크가 크게 하나 해소가 됐죠. 금융 당국에서 RBC 비율 관련해서 조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금리가 오르면은 운용 수익률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험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우려가 되는 요인은 1분기 실적 때 보니까 RBC 비율이 너무 낮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상장돼 있지 않은 뭐 MG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기 상황까지 처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요즘엔 좀 금리 상승을 좀 수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RBC 비율이 먼저 살짝 설명해 주시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 자본을 재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뭐 예전 기준으로 한 200% 정도가 넘었는데 지금 180%, 뭐 100%가 안 되는 회사도 나와서 금융당국이 MG 새마을금고를 주의를 줬죠. 네. 뭘로 지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좀 자기 자본을 다시 좀 채워야 되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0.8% 올랐는데요. 여기선 오리온이 7.6% 상승하면서 업종의 상승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5월 실적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고요. 하이트 진로가 2.5% 올랐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다는 소식에 그동안 좀 어려웠잖아요. 공장 출하가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좀 2.5% 반등을 했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어려울 때 무학이 반사수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6.7%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은 종이목재가 살벌하게 5.2% 하락했는데요. 영풍재즈가 이제 M&A 딜이 다 공시가 났고 끝나면서 재료선별로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업 3.8%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오늘 하이브가 25%나 하락을 했습니다. BTS가 시장을 잡아뜨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장 신약하기 전에부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부터 대형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되겠습니다. BTS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단체 활동을 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아침부터 받았었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BTS 멤버들이 아마 주식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주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관심이 있긴 있어도 없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갖고 네. 있을 텐데. 네, 그래도 근데 내용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진 않았는데 네.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언급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겠죠. 네, 저도 좀 유튜브 좀 쉴까 요즘 같으면. 네? 그 정도로 힘드십니까? 아니 왜냐면 자꾸 나보러 휴가 가라 했잖아. 그래 장 오른다고. 네, 휴가는 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하이브가 빠지니까 엔터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그러겠죠. 예, YG 플러스가 오늘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콘텐트리 중앙이 7% 하락, CGV 3.4% 하락. 극장주들은 사실 그 Q로 보면은 관객 수가 코로나 이전만큼 다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P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영화가 한 명 예약하는데 18,000원 이렇게 합니다. 네? 18,000원이요. 진짜? 네. 10,000원 아니었어요? 뭐 그게 좌석마다 그리고 뭐 시간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 1인당 뭐 18,000원 하는 막 고급 좌석이 아닌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7,000원 주고 그냥 보는 게 당연은 했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막 조조로 5,000원에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18,000원까지 가니까 네. 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카카오 네이버도 5%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성장주들이 대체로 떨어졌어요. 2차전지, 뭐 P2E 관련된 게임주도 역시나 가상화폐 요즘 폭락하면서 힘든 상황이고요. 네. 기계 섹터도 3.2% 하락했는데 TYM이 8.4%
하락했고 대동이 5.3%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수혜가 예상됐던 엄청나게 농기계 올랐었어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올랐던 놈은 많이 빠지고. 네. 근데 오늘은 뭐 거칠 거 없이 다 빠지던데요. 네, 오늘은 뭐 다 네. 같이 빠졌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6.7% 감소했더라고요. 예상치가 7.1% 감소였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 상승에도 좀 이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기대했지만 별로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대양금속의 지분 50%를 1,290억에 매각하겠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주당 인수 가격은 11,500원인데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요. 전일 종가가 13,000원인데 보통은 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재료가 소멸이 돼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일 종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네, 더 경영권 많이 빠지게 프리미엄이 되는 별로 거죠. 이렇게 높지 않게 네.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게 받은 건지 어쨌든 쇼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영풍제지가 거의 하한가 28%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요걸 인수했던 대한금속은 아침에 18%나 급등을 했다가 곧바로 하락해서 1.8% 하락했습니다. 예. 요즘엔 참 이런 뉴스나 이런 호재성 기사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매수 버튼 누르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항상 뭐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아야죠. 저 주식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 나 이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 그죠? 그렇죠. 2,600 종목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구는 2,600만이 훨씬 넘고 계좌가 1,000만 개가 훨씬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 이거 왜 안 오르지 이러고 있다가 팍 오르면 딱 팔아버리는 거지.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엔 목표 수익률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서 종목마다 뭐 한 4~5% 수익 나면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BTS 이야기인데요. 아마 군입대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닐까.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추정치를 하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 군입대 관련해서 뭔가 결정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이슈잖아요. BTS 네. 군대 갈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물론 시장이 많이 반영해서 그간에 하락도 했었는데 정작 이렇게 알려지니까 좀 급락으로 좀 시장이 반영을 하네요. 네. 좀 과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근데 뭐 워낙 비쌌잖아요. 이익 대비로. PER이 뭐 30배 넘었죠. 이 회사가 2천억 정도 못 벌잖아요. 네. 근데 10조가 넘었었으니까. 올해 예상은 2천억 넘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도 한 2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조 됐습니다. 총. 네. 22년 추정치는 지금 영업이익이 3천억 초반 정도인데 아마 이번 그 단체 활동이 잠정 중단되는 걸 반영을 하면 추정치를 아마 하향시킬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큰 거지. 멀티플을 왕창 내리는 거 아니야. 얘네가 제일 많이 돈 버는 그룹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하이브에서는. 예. 근데 얘네들이 빠진다고 하니까는 뭐 뭐야 만두집에서 만두를 안 팔아, 떡국만 팔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좀 시장에서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멤버들이 한 방에 군대 가서 BTS가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닛 활동을 해도 어느 정도 인기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SM과 JYP도 오늘 그 하이브 빠지면서 5%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다가 낙폭을 축소해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BTS가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어서 하이브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다른 엔터주들은 오히려 반사수혜를 볼까? 아니면 BTS가 그동안 이 엔터 산업을 굉장히 많이 시장 파일을 키워놨기 때문에 BTS가 이렇게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한류가 조금 열풍이 줄어들까? 요거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테슬라가 빠지면 다른 회사가 좋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면 다른 자동차 회사는 따지고 보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싸지 않습니다. 과거 평균 대비로는.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그 하이브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한류에 대한 의문 때문에 때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 BTS 다음에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긴 할 텐데 근데 워낙 그 세계적으로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쉽게 메꿔주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네, 쉽게 메꾸려면 뭐 앨범 판매량 데이터가 예전보다 좀 감소하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된다거나 네. 여전히 잘 나오는 이런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팬이 저희 증시각도 팬은 몇 분 될까요? 팬이요?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상처를 안 입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면 좋겠다 하는 어떤 책임감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어깨가 좀 이렇게 처진 것 같지 않아요? 어깨 요즘 좀 많이 쳐졌죠. 무거워서 이렇게 좀 처졌는데 모두가 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수천만 명 아니야. 1인당 수천만 명씩이잖아요. 1인당.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 네. 힘들다는 내용을 많이 토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빅히트 뮤직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활동 멈춘 거 아니다. 단체 활동도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뿐이지 단체 활동도 계속 할 거다. 개인 활동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많이 완화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마 멤버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힘든 고충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개인의 성장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런 언급을 좀 해서 좀 네. 그렇게 시장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떤 사람은 연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이유가 잘하고 있잖아요. 저게 그렇죠. 아이유 잘하죠. 무슨 아저씨? 되게 히트 쳤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몇 년 전 드라마인 것 같은 나이 아저씨. 네, 잘 몰라요. 저는 안 봐서. 근데 어쨌든 그 당연히 뭐 좀 쉽거든. 그게 쉽다는 건 아닌데 이 춤 추구하는 건 어려워요. 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그럼요. 저기 피로도가- 아이돌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본 적 있습니까? 아이돌 콘서트는 안 가봤어요. 평생 안 가봤죠. 네. 전 가봤거든요. 전 가봤는데 춤 한 번 추고 나면 거의 막 표정 보면 힘들어 죽어. 힘들어 죽어. 아, 진짜 저 정도로 춤추면 힘들겠구나. 원래 춤 추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춤에 빠지신 분들의 배 없는 거 모르세요? 그러겠죠. 춤 잘 추시는 분들 중에 뚱뚱하신 분이 없어요. 슈퍼주니어 신동 있잖아요. 나 모르겠는데 요즘 안 추나 보지. 춤을 되게 잘 추더라고요. 요즘도 어. 너무 잘 춥니다. 아, 뚱뚱한데도 네, 관절 나가 조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 중에 진이라는 멤버가 92년생인데요.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막다른 상황이죠. 오늘 YG 엔터가 근데 마이너스 7% 정도 빠졌고요. 다른 JYP나 SM은 조금 회복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식료 중에 오리온이 오늘 사실 어저께 실적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려가 워낙 많았거든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나오니까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네, 일단 5월 매출 증가율이 한국 시장은 18% 증가, 중국은 19%, 베트남 거의 50%, 러시아가 거의 100% 증가. 전 지역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올랐으니 마진은 꺾이지 않았을까?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요, 한국은 30% 증가, 중국은 200% 증가, 베트남은 80% 증가, 러시아는 150% 증가. 매출 증가율도 엄청나게 높은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음식료 섹터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 비용 절감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를 딛고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해서 굉장한 서프라이즈로 이 무거운 주식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온에서 저는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렵고 뭐 우량 주건 가치 주건 성장 주건 뭐 실적이 뭐 기대되건 너무 저평가돼서 PER이 5배도 안 되건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주면 반등은 좀 할만한 하겠다라는 좀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아니 지금 주가가 더 막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렴한 회사들이 굉장히 정말 많아지는 거죠. 예. 5배 이하는 뭐 당할 때 당하더라도 사놓고 있는 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5배 이하 샀는데. 네. 그렇죠. 5배 이하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망가지면 좀 반등이 어렵겠지만 네. 참 그래도 2분기 실적을 잘 트래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좋은데 5배 이하인 주가는 잘 봐야 됐으면 좋겠어요. 1분기보다 실적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2차전지 인터넷, 게임, 바이오 등 성장주가 오늘 대폭 하락을 했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5%나 하락을 했죠. 이제 상장이 어려워진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를 MBK 파트너스에 매각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야. 아무래도 IPO 열기가 좀 식어서 IPO 하기가 힘들겠죠. 높은 밸류를 받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매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것도 상장하려고 그랬어 또? 카카오 모빌리티요? 네. 뭐 상장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했겠죠. 참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주가가 우리가 이렇게 낮은 PER 배수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작년도에 IPO 많이 한 거. 그렇죠. 음. LG엔솔 영향이 굉장히 컸고 카카오도 카카오도 컸죠. 큰형이에요. 그 업계 IPO 큰형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돈이 성장주 섹터만 싹 모아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PER
그쪽 평균 100배 정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나머지 시장 딱 계산해 보면은 PER이 한 6배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싸다가 보지 않을까요? 재밌는 발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LG엔솔이 좀 증설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면서 소재주들이 사실 어제까지도 주가 방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많이 하락을 해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데는 6-7%씩 하락을 했고요. 네. 뭐 대주전자, 재래, 에코프로비엠 다 4-5%대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게임주도 뭐 컴투스 홀딩스 6% 하락,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NC, 위메이드 다 3-4%대씩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성장주들이 좀 대폭 하락을 했고요. 특별히 위메이드 걱정이네. 위메이드, 코인주가 지금 며칠째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도 요즘에는 하루에 5% 하락 이런 거는 그냥 일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2만 달러 깨지기 직전이에요. 하루에 1,200씩 떨어지니까 오늘도 5% 떨어져서 지금 21,350달러요. 비트코인은 뭐 2만 1,000불 가면 이제 네. 반대 매매 쏟아진다 이런 그래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2만 1,000불이 뭐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거의 이제 터치하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LNG 캐리어 그 수주가 나왔습니다. 현대 사모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에 척당 2억 4천만 달러로 두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네. 공시를 했는데요. 두 척 계약 금액은 원화로 6,173억 원입니다. 네. 계약 가격이 2.4억 달러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사상 최고점이 2.5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올해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할 것이다. 그러면 마진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 계신 분이 그 센터장님이 조선 전문가 아닙니까? 김현 센터장님 네. 나왔죠. 예,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네. 사람도 관심이 없지만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조선주들이 다 같이 그래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다 막 네. 3-4%씩 3%대씩 하락을 했고 계속 빠져. 기자재도 오늘 한 4% 5%대씩 막 하락을 기자재들 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그래도 1.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좋아지고는 있네요. 예. 기자재들도 좋은 놈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보다는 수주가 꽉 차야지 기대감이. 그래서 수주가 차면서 척당 단가 계속 올라가. 이게 그림이 좋은 그림이겠죠, 얘네한테. 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하는 거 이제 7일 만에 결국 철회를 하기로 했고요. 국토부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참 다행인 소식인 것 같은데 컨테이너 시멘트 요 화물차에서 이 대상도 확대한다라고 이제 할 거 하고요. 오늘부터 물류수송 재개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류나 자동차 분야가 좀 그간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이트질로 현대차, 기아가 오늘 플러스로 그래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내일도 시간이 오고 내년에도 또 시간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저는 느긋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결국은. 예.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하락은 보면 중간에 멈추는 법은 없어. 상승은 멈추는 법이 있는데 하락은 멈추는 법이 없는 것 같아. 애매하게 멈추면 상승이 잘 안 오는 그렇죠. 거죠. 애매하게 그것도 맞습니다. 애매하게 하락을 하면 상승도 약합니다. 그냥 얻어맞을 때 우리 2020년 3월처럼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얻어맞을 때 얻어맞고 화끈하게 또 올랐음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보다 잘 방어를 했다가 또 연말 되기 전에 잘 되돌리려고 해야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어요. 탕수육 3만큼 쌓기 내기 한번 해야 되겠다. 이상에 이만큼 탕수육 이만큼. 난 달성하면 그 정도 살 용의가 있어. 알겠습니다. 이상에 이게 흘러 넘치도록 탕수육을 계속 쌓는 거야. 여기 탕수육 꽉 채운다. 꽉 채워 이만큼 화면에 안 보일 정도. 나 그 자신 있어. 탕수육 100만 원어치. 100만 뭐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쓸 수 있는데 회복을 한다면 그럼 100만 원 정도야. 네. 예.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저희 연합인포맥스는 시간이 제가 3부로 이제 수요일에는 3부로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뒤쪽으로. 네. 그래서 한 8시 한 20분 그쯤부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